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태초에 우주를 만든 재료는 수소인데요. 우주의 물질은 90%의 수소에 나머지 92개의 원자들로 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이 찾은 원자들은 모이고 붙어서 분자가 되어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주사 터널 현미경이 발명되어 나노 세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자 분자들이 스스로 조립되는 능력을 발견했고, 그 분자 기계는 단백질로서 그 단백질 공장을 작동하는 DNA라는 나노 컴퓨터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학자들은 이런 분자들의 능력을 이용해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고, 세포를 복제하고 분자 로봇이 분자 로봇을 복제하는 나노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노봇은 만능 분자 조립기여서 빛의 속도로 원료를 분해하거나 조립할 수 있는데, 3D 프린터처럼 무엇이든 탄소를 원료로 해 만들어내어 만일 몸속에서 활성화되면 나노칩으로 약을 자동으로 주입하거나 병든 세포를 자동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를 떠나 더 크게 확대하면 탄소로 만든 튼튼한 탄소 나노 튜브로 우주 엘리베이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가 복제 기계가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지구가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반드시 자연의 섭리에 따른 면역 시스템처럼 오로지 인류를 위한 병든 지구의 세균을 퇴치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9월에 개봉한 미국 첩보 영화 007 No Time to Die입니다. 가장 강력한 운명의 적과 마주하게 된 제임스 본드의 마지막 미션이 시작되는데, M16을 떠나 자메이카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본드는 CIA 소속의 친구 펠릭스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의 평화도 깨져버립니다. 납치된 과학자를 구출하라는 미션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해지고,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런의 추적을 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영화의 주제음악으로 빌리 아일리시가 부르는 No Time to Die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I should have known I'd leave alone. Just goes to show that the blood you bleed is just the blood you own. We were a pair, but I saw you there. Too much to bear. You were my life, but life is far away from fair. Was I stupid to love you? Was I reckless to help? Was it obvious to everybody else that I've fallen for a lie? You were never on my side. Fool me once
Voices from my past return. Another lesson yet to learn that I'd fallen for a lie. You were never on my side. Fool me once, fool me twice. Now you're dead, the paradise. Now you never see me cry. There's just no time to die. No time to die. No time to Fool me once, fool me twice. Higher than the paradise. Now you never see me cry. There's just no time to die. 전통적인 007 영화의 오프닝 장면인 총구의 사격 장면 건 배럴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곧이어 제임스 본드의 연인 마들렌의 어린 시절 장면으로 바뀌는데 음악을 들으며 집에서 쉬고 있는 마들렌의 집에 일본의 노 가면을 쓴 남자가 잠입해 자신을 루시퍼 사핀이라고 밝히고 자기 가족을 죽인 마들렌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며 엄마를 소총으로 사살합니다. 그리고 마들렌까지 쏘려는 순간 어린 마들렌이 숨겨놨던 권총으로 먼저 여러 발을 발사하자 사핀의 가면의 일부가 깨지며 1층으로 떨어져서 죽자 마들렌은 시체를 문 밖으로 끌어내어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사핀이 살아서 일어나자 놀란 마들렌은 달아나다가 그만 호수에 얼음이 깨져 익사의 위기에 처하고 물속에서 투명한 빙판 위에 있던 사핀을 바라보는데 마들렌의 눈을 노려보던 사핀이 총을 발사해 얼음을 깨고 마들렌을 잡아 올려 웬일인지 그녀를 구해줍니다. 이어 장면은 007 시리즈 스펙터 이후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제임스 본드는 마들렌과 함께 이탈리아 해변 마을에서 행복한 시간을 즐기며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전 연인 베스퍼의 무덤을 찾은 본드는 스펙터에게 폭탄 테러를 당하고 맙니다. 이후 추격을 받는데 각종 기물을 활용하고 육탄전을 벌인 끝에 그들을 제압한 본드는 오토바이를 탔던 의아의 한 스펙터를 붙잡고 누가 보냈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마들렌은 스펙터의 딸이라고 소리치자 본드는 담벼락에 머리를 쳐박아 기절시키고 호텔로 돌아옵니다. 본드는 마들렌을 본드카에 태우고 급하게 떠나는데 이미 다른 차들이 추적해오기 시작하고 결국 포위를 당해 총탄을 빗발치게 맞으며 방탄유리 덕에 견디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쓰러뜨렸던 의안을 한 자가 조수석 쪽을 집중 난사하자 마들렌은 어떻게 좀 해보라며 소리를 지르고 본드는 본드카에 장착된 기관총을 열어 난사를 하며 연막탄을 이용해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런데 본드는 마들렌의 정체를 의심을 하며 기차역으로 향하고 마들렌을 혼자 열차에 태우면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별을 고하자 마들렌은 승강장의 본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지만 이내 기차는 속력을 내며 출발합니다. 그리고 메인 타이틀과 함께 007 주제의 음악이 흐릅니다. 가수 이수연과 이하이가 부릅니다. 달리기.
끝까지 찾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게 박수조차 남의 일인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뚜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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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루루루. 5년 후 영국 런던의 한 고층 건물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헤라클레스 프로젝트라는 바이러스를 연구해 무기화하는 실험이 진행 중인 연구소에 괴한들이 침입합니다. 이들은 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발도 오브르체프 박사와 공모하여 바이러스를 탈취하고 직원과 연구원들을 사살한 후 건물을 폭파시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머니페니는 곧장 M에게 긴급 보고하면서 총리에게 보고하려고 하자 M은 자기 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007의 행방을 묻습니다. 한편 제임스 본드는 은퇴 후 자마이카에서 지내는데 CIA 친구인 펠리스 라이터와 미 국방성 소속의 로건 애쉬를 만나게 되고 펠릭스가 헤라클레스 프로젝트 정보와 함께 사라진 오브르체프 박사를 찾자고 제안하지만 거절하고 세워놓은 차가 고장나 스쿠터를 타던 노미와 함께 집으로 오는데 그녀는 M16 요원으로 본드가 은퇴하여 자신이 007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며 그녀는 헤라클레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스펙터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 본드는 M을 추궁하여 M이 이 위험한 모든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공조가 되지 않고 있었고 고심하던 본드는 CIA 펠릭스에게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연락하여 산티아고로 향하는데 007 노미가 수상 비행기를 타고 따라옵니다. 쿠바에 도착한 본드는 CIA 요원 팔로마를 만나 함께 오브르체프 박사를 스펙터 모임 파티장에서 납치하려 하지만 이는 벨마실 감옥에 갇혀있던 스펙터 수장 블로펠트의 함정이었고 오브르체프 박사의 DNA 나노봇을 이용해 본드를 죽이려고 나노봇을 분사시킵니다. 그런데 오브르체프 박사는 몰래 나노봇을 재설계해 본드를 제외한 다른 스펙터 요원들의 DNA 정보를 주입해 파티장의 스펙터들이 전부 사망을 하고 맙니다. 본드와 팔로마는 오브르체프 박사를 추격하고
007 노미 역시 그를 잡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지만 현지 요원인 팔로마의 기지로 노미를 따돌려 노미의 수상 비행기를 훔쳐 오브르체프 박사를 납치해 펠릭스가 있는 바지선으로 날아갑니다. 바지선에서 펠릭스와 국방성 애쉬 그리고 본드가 박사의 배우를 치조하던 중 스펙터가 아닌 배우를 말하려는 순간 루시퍼 사핀의 부하였던 애쉬가 총으로 펠릭스를 쏜 후 폭탄을 터뜨리고는 본드가 타고 온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리자 배가 가라앉고 본드는 침몰하는 배에 갇혀 결국 총상을 입은 펠릭스는 사망하고 본드만이 혼자서 탈출합니다. 가수 이무진이 부릅니다.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영국에 온 본드는 M16 본부를 찾아가 정보를 위해 벨맛이 교도소에 수감된 스펙터 수장 블로펠트를 만나기 위해 M을 설득하지만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나가라는 M의 말에 별도로 머니페니와 함께 큐의 집에 찾아가 오브르체프 박사의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여 헤라클레스의 정체가 특정한 유전자 배열을 가진 사람만을 골라서 죽일 수 있는 나노봇이라는 것과 변이를 일으켜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들, 즉 가족, 혈육, 인종들을 선택하여 죽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M과 만나 이러한 나노봇의 실체와 블로펠트를 심문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되지만 블로펠트는 마들렌 없이는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그녀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런던에서 정신과를 운영하는 마들렌에게 루시퍼 사핀이 찾아와 어린 마들렌의 공황장애의 원인인 아랫부분이 깨져있는 일본 노 가면을 보여주면서 만일 블로펠트를 죽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노봇이 들어있는 캡슐을 건네줍니다. 감옥에 찾아간 마들렌은 감옥 화장실에서 몰래 나노봇을 손목에 묻히는데 본드와는 5년 만에 재회하며 수감실에 들어간 본드와 마들렌은 블로펠트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갑자기 마들렌이 공포에 떨며 나가겠다고 하자 본드만이 블로펠트와 대면하게 되는데 본드에게 5년 전 이탈리아에서의 베스퍼의 무덤에 올 것을 미리 알고 폭탄을 설치했으며 이후 마들렌이 본드를 배신한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본드는 블로펠트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지만 미수로만 끝나는데 이때 마들렌의 손목을 통해 본드의 손에 감염된 나노봇 바이러스로 스펙터 수장 블로펠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본드는 진실을 알게 되자 노르웨이에 있는 어린 시절 마들렌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자신과 마들렌의 5살 딸인 마틸드를 보게 됩니다. 마틸드를 본 본드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마들렌은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 본드에게 루시퍼 사핀과 관련된 과거를 말해주는데 그의 가족을 죽인 마들렌의 아버지 사핀이 복수로 마들렌 가족을 죽인 일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되지만 스펙터가 제거됐음에도 본드는 위험한 나노봇으로 무슨 일이든 저지를 사틴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가수 왁스가 부릅니다. 황혼의 문턱.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 날 친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도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하고 그러다 아픈 이별을 하고 마음이 아파 몇 날 며칠
루시퍼 사핀의 본거지가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의 한 섬이라는 정보를 M16에서 받은 본드는 사틴의 부하 애쉬를 쫓던 007 노미의 위치가 자신이 있는 노르웨이란 QMR을 듣자마자 마틸드와 마들렌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탈출 도중 아틀란틱 브릿지에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탄 사틴의 부하들이 쫓아오고 추격전을 이어가는데 본드의 기지로 하나둘 처리하고 랜드로버 디펜더와 오토바이를 탄 자들에게 쫓기게 되자 숲속에 차를 버리고 마들렌과 마틸드를 인근 오두막에 숨어있게 합니다. 본드는 전복된 차량의 견인줄을 이용해 오토바이와 차량들을 제거하는데 거기엔 국방성 로건 애쉬가 전복된 차량에서 간신히 살아있었고 본드에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만 본드는 그에게 죽은 친구 CIA 펠릭스를 위해 압사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헬기로 오두막에 나타난 사핀이 마들렌과 마틸드를 납치해서 자신의 기지로 데리고 갑니다. 본드는 뒤늦게 나타난 노미와 함께 나토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수송기를 타고 쿠릴 열도에 위치한 사핀의 기지로 향하는데 큐는 본드에게 강력한 전자기파를 내는 시계를, 노미에겐 섬 전체를 지도화하는 장치를 주고 둘은 잠수함으로 변형되는 글라이더를 타고 섬으로 침투합니다. 손쉽게 사핀의 기지에 침투하여 오브르체프 박사를 발견하고 붙잡아서 헤라클레스를 이용해 전 인류를 대상으로 DNA 나노봇 바이러스를 살포하여 대학살을 저지르려는 사핀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본드는 사핀을 찾으려고 떠나고 M 요원 노미는 나노봇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구역에 경비를 사살해 연구진들을 탈출시킨 후 오브르체프 박사는 헤라클레스 바이러스 배양 수조에 빠뜨려 죽게 만듭니다. 결국 본드는 평상에 앉아 마틸드를 인질로 안고 있는 사핀을 만나는데 각자 방식대로 악의 조직을 처리하는 두 영웅이라며 본드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딸 마틸드를 죽이겠다고 본드를 위협하는 사핀에게 본드는 미안하다면서 머리를 박고 사과하며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어 뒤에 있던 사핀의 부하들을 사살하고는 사핀을 겨냥한 순간 바닥이 꺼지는 탈출 장치를 통해 마틸드를 데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가수 정효과가 부릅니다. 그리워서. 늘 똑같은 하늘에 늘 같은 하루 그대가 없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데 난 웃고만 싶은데 다 잊은 듯이 아무 일 아닌 듯 그렇게 웃으며 살고픈데 그리워서 그대가 그리워서 매일 난 혼자서만 그대를 부르고 불러봐요. 보고파서 그대가 보고파서 이제 난 습관처럼 그대 이름만 부르네요. 오늘도 난 보낸 줄 알았는데
아니죠 난 아직 그대를 못 보냈죠 그리워서 그대가 그리워서 매일 나 혼자서만 그대를 부르고 불러봐요 보고파서 그대가 보고파서 이제 난 습관처럼 그대 이름만 부르네요 오늘도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나조차 못하고서 그대를 그렇게 보냈네요 미안해요 내 말이 들리나요 뒤늦은 내 고백을 그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사핀에게 끌려가던 마틸드는 애지중지하던 인형 두두를 잃어버리자 사핀의 손가락을 깨물어버리고 열받은 사핀은 그냥 마틸드를 풀어주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탈출한 마들렌과 요원 노미와 함께 탈출합니다. 이때 일본과 러시아 측에서 주변을 배회하는 큐가 타고 있는 수송기에 대해 위협비행과 경고가 뜨자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M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본드가 미사일을 발사라는 신호를 보내자 영국의 구축함에게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지만 사핀의 기지는 과거 미사일 기지로 탄두발사 사일로를 열어야만 기지를 파괴할 수 있었기에 결국 본드가 남아 해결을 하고 시간이 충분해서 탈출할 계획으로 통제실로 가면서 사핀의 부하들을 처치하고는 방폭문 제어실까지 가는 데 성공합니다. 50년대에 설계된 구식 기지의 시설을 수동으로 미사일 사일로를 열고 탈출하려 했지만 갑자기 다시 닫히게 되자 되돌아가는데 그때 본드 앞에 나타난 사핀과 맞닥뜨리고 사핀이 총에 상처를 입었는데 격투 끝에 사핀을 제압하고 이때 사핀이 가지고 있던 마들렌과 마틸드의 DNA 코드가 주입된 나노봇 바이러스를 깨트려 분사가 되어 본드는 마들렌과 딸 마틸드와 접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본드는 사핀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다시 관제실로 올라가 사일로를 개방하는데 무전을 통해 마들렌과 마지막 대화를 마치자 떨어지는 미사일 공격에 사핀의 기지는 산산이 부서지며 제임스 본드도 그 속에서 산화합니다. 여성 아이돌 21이 부릅니다. 론리.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예전 같지 않다던 네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너무 착한 너네 넌 그대로인데 oh.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서로 사랑했는데 난 여기 있는데 oh. I don't know 이제 날 찾고 싶어 Baby I'm sorry 너와 있었던 lonely 사랑하긴 내가 부족한가 봐. 이런 못난 날 용서해 I'm sorry 이게 너와 나의 story. 사랑이란 내게 과분한가 봐. 네 곁에 있어도 baby I'm s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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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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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이미 오래전부터 난 준비했나봐. 이별을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하필 사랑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운지. 너무 착한 너네 넌 그대로인데 oh.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난 여기 있는데 oh. I don't know 이제 날 찾고 싶어 Baby I'm sorry 너와 있었던 lonely 사랑하긴 내가 부족한가 봐. 이런 못난 날 용서해 I'm sorry 이게 너와 나의 story. 사랑이란 내게 과분한가 봐. 네 곁에 있어도 baby I'm s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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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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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m just another girl. 이 밤이 외로워 난 더는 견딜 수 없어. Goodbye. 'Cause I'm just another girl. 너무나 외로워. 지금 네 곁에 있어도 baby I'm so lonely. Lonely, lonely, lonely. Baby I'm so lonely. Lonely, lonely, lonely. Baby I'm so lonely.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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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Baby I'm so lonely.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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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제임스 본드가 죽은 후 M16 사무실에서 M과 Q, 머니페니, 노미, 테너 5명은 조촐히 본드를 추모하는 건배를 합니다. 한편 마들렌은 본드카를 타고 본드와 함께했던 이탈리아의 해변 마을로 차를 몰면서 딸 마틸드에게 아버지 제임스 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과 함께 루이 암스트롱의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라는 음악이 흐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디트 후 마지막 화면에서 제임스 본드는 다시 돌아온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여운을 남깁니다. 007 시리즈에서 본드의 죽음과 CIA 펠릭스의 죽음, 스펙터 수장 블러펠트의 죽음을 다뤘다는 점에서 세계 팬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는데요. 만인의 스파이 영웅이자 영원한 무적의 첩보 요원, 만능 요원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007의 죽음에 수많은 비판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지나치게 시리즈의 전통을 탈피하려다가 오히려 시리즈의 본질을 흐린 게 아니냐는 씁쓸한 반응도 있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광과 시원한 액션이 어우러진 이탈리아와 더불어 쿠바, 자메이카로 이루어진 초중반 진행은 큰 호평을 받았지만 후반부에 갑자기 전통적인
세계정복의 비현실적 야망을 가진 사핀을 본거지에서 제거하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과 심지어 빌런인 사핀이 복수라는 범행 동기 이외에 커지는 범행 스케일은 구체적인 방법이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마무리되고 굳이 제임스 본드의 캐릭터성을 잃으면서까지 허무한 죽음을 자진해서 선택하는 것은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노봇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없이 희생해야 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고 다친 몸을 이끌고 옥상까지 올라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에서도 뭔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첩보 영화 007 No Time to Die 였는데요. 제임스 본드의 캐릭터성은 특유한 능글맞음과 침착함인데 딸이 위협에 처했다는 이유로 악당에게 갑자기 영국 문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본식으로 머리를 박으며 사과하는 뜬금없는 장면에서 감독이 일본계에 이어서 이런 설정과 연출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아무리 영화라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지역에 영국 함대가 나타나서 미사일을 쏜다든가 진보된 DNA 나노봇 기술을 가졌음에도 반대로 나노봇을 회수하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 등 다소 무리가 있는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김광석의 노래로 제주소년 오연준이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널 거기는 기차의 길